앞으로 저와 함께 동고동락할 여러분의 또 취재를 도와드릴 대변인들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소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백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저 늘 그렇듯 소속사와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드리고 한 분이 질문을 하나씩 하는 거로 저희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예. 네, 머리치의 국회의원입니다. 출마 선언에서 무엇보다 개헌을 가장 앞세우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왜 다른 것보다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정치를 50년 정도 정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치가 어때야 국가가 발전하는가, 우리의 국정이 어떤 정치 체제여야 안정되는가 하는 것을 쭉 지켜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정치가 어떠했을 때 가장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또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리민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쭉 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일도 겪으시고 또 충격도 받으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그러한 산업 구조, 우리 국내적인 구조를 가지고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은 정말 자기의 이익만 쫓고 또 편파적인 그러한 법률과 헌법의 활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국가의 기본이, 공동체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국내적인 이러한 안정, 그리고 통합, 조화, 협치 이런 거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의 헌법 체제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물론 자주 만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결점을 가진 우리의 헌법 체제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 국내적으로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려면 이제는 개헌이라는 그야말로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직무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수사검사를 직무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러한 행정부와 대통령과 그리고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고 희망은 없고 우리의 젊은 세대에 대한 하나의 광명스러운 미래는 저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최우선 순위는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도 개혁을 위해서도 민생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전반적인 이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국회의장님마다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헌정회가 이러한 문제를 정대철 위원장님의 리더십 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 대통령실에 바로 이러한 헌법 개정 지원 기구를 세워서 이분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그리고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와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도 시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을 하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이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3년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그 안이라도 기꺼이 하야하고 우리의 새로운 세대가 우리나라를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 통성명 소속사와 이름을 밝혀주신 다음에 하나의 질문만 해주십시오. MBN 이지율 기자입니다. 선생님 출마하시는데 일각에서는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데 부적절하다, 명분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탄핵을 초래한 이러한 그 탄핵에 의해서 초래된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그리고 정말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 개혁과 제대로 된 리더십에 의해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의 사법 절차와 또 이미 헌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존중해 가면서 이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말 세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 미래를 담보해주는 나라, 우리 국민들의 국리민복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운데 분. 하나님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총리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셨다고 하셨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이라는 거 알고 계셨는데도 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는지,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추에 대한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헌재가 냈고요. 국무회의의 그 흠결, 절차적, 실체적 흠결에 대해서는 저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그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그렇게 계속 증언을 했고, 또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 없이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그런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 절차가 저는 완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민생,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통상 문제의 해결, 관세 폭탄에 대한 이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쪽 뒤쪽에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입니다. 조금 이른 말씀일 수 있지만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센트론이 다시 대두가 될 텐데요. 국민의힘 후보 후보께서는 명분이 있어야 한 대행님과의 단일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 이러는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적인 한
한전총리님의 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분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5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자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장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쑥스럽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언론들이 판단을 좀 더 해주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실행할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그 국내적인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의 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제 자신으로는 협력을 해나갈 거고 필요하면 뭐 통합도 해나갈 거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저희가 한두 개의 질문을 받고요. 저희가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 뒤에 그 외신 계속 손을 드셔가지고요. 미국 NTV 방송의 맹석 기자입니다. 북한의 그 핵 위협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국중로가 하는 문제를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을 네, 정말 그 부분도 우리가 정말 헌법을 개정을 해서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이뤄내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저는 안보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저는 있을 수 없다고 평소에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을 하면서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이 하나의 세계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외교적,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그런 일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의 입장은 첫째, 대화의 문은 활짝 열겠습니다.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하겠습니다. 설사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상회담은 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하나의 적국으로서 분리를 하고 그리고 한국과는 대한민국과는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하고 북한의 우리의 그 사랑하는 우리의 국민들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절연시키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이런 경제적인 파급이 북한에 미칠 그런 효과를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비대칭적 전략이라고 하는 핵, 미사일 또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잠수함 이런 쪽으로 계속 그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그런 한은 대화가 충분히 이런 거를 저지시킬 수 있을 만큼 안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또 우리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의 억지력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억지력이 혹시나 북한을 자극해서 대화가 깨지지 않을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대화, 둘째는 우리가 북한이 그러한 우리에게 도발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는 한은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또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또 삼국 간의 경제적 첨단 기술의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왜냐하면 최근에 반도체나 AI 같은 것은 이미 하나의 안보적 그러한 측면을 많이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한 그 삼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고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고 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그 어떤 정치적 집단에 대해서도 저희는 맞서서 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 오래 오셨는데 지금 당 안팎에서는 이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좀 절연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많은 대통령님들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어가면서 대통령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 본 적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항상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내각을 통할한다 하는 헌법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우리가 나가야 하는 또는 수호해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이런 데에서 한 번도 저는 일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제가 4월 2일인가요? 총리로서 지명이 될 때에도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것은 결국 그 국익 외교 그리고 자강 국방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의 확보, 국제수지 흑자의 유지 그리고 생산성 높은 국가 경제체제의 유지 그러면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 요소 생산성이 높여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안 된다. 그걸 위해서 해야 할 게 뭐냐? 우리나라가 정말 협치를 해야 되고 정치 세력 간의 싸움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소득 분배, 자산의 분배도 개선을 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부패가 없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한 바가 있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시적인 문제로 국가가 우선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마이크로적인 그러한 마이크로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한 그런 것들은 국가가 많은 신경을 쓰지만 그거는 매일매일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거는 첫째로 좋은 일자리의 창출, 주택 수요의 충족, 교육의 개선, 그리고 의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부자로는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은퇴했을 때 적절한 연금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연금 제도의 개혁.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우리가 성장을 더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항목으로서 또 연금개혁은 우리 국민들이 은퇴했을 때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뒷받침을 지원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어렵지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동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연금 문제, 의료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그 모든 것이 정치적 협치, 정치적 타협, 미래를 보는 정치 체제를 갖추지 않고서는 그거는 완전히 연목구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국회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많이 질문 뭐 주셨는데 한두 개 더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TV 여기 국민님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네, 어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업무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사표 수리가 됐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국무회의 개인 이동수 논란이나 아니면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사표를 수리하는 게 맞는지 이런 논란이 생겼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입장 표명 좀. 어제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 제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또 통상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개헌을 위해서 이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상당한 시간 동안 아마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발표를 했는데 저는 어떤 이유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민주당이 지금 2+2 회의에서 관세 협상의 주력 부대로서 활동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왜 그리 갑자기 몇 시간 동안에 결정을 해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현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대로 탄핵이 된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또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 직무정지가 되는 것을 우리 민주당이 원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국가의 안전성 그리고 이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저는 조치를 한 거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그냥 집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 그 임기가 어제 사직서를 내고 어제 자정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상목 대행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오히려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면서 집에서 맨날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요. 오늘 첫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자리 많이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백부를 마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총리를 하신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제가 지난 2년 11개월 동안에 50번 정도 되는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대개 2주에 한 번씩 제가 정기적으로 했는데요. 뭐 물론 큰 기사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작은 기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최대한 우리 언론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모든 이러한 설명과 해석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오늘 출마의 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언론과 적어도 대통령이 된다면 2주에 한 번씩은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야당 당수와 2주에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노조와 2주에 한 번은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어떻게 세계 노조와 경쟁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나라에 중요합니다. 기업들과 2주에 한 번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들과 2주에 한 번씩 만나려고 합니다. 그거 이상 대통령이 더 소통을 해야 할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인 일을 하면서도 정말 소통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더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